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오늘도 윅북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법 시간 부정사에 대한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핵심 정리이기 때문에 요점들을 다루고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부정사. 부정사란 여기 동명사와 분사와 함께 준동사를 이룹니다. 준동사. 그리고 준동사는 정형동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형동사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과거인지 현재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 준동사는 그렇게 바뀌지 않죠. 이 준동사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부정사를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사의 문제풀이 급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샘플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동사는 단수, 복수, 시제, 능동, 수동 등의 영향을 받고 그 모양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주어, 동사의 자격을 갖추어 문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사는 문장의 주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사 원형에 to를 쓰게 되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있고, 단 대부정사라는 것이 있어서 문맥상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쓰는 것은 반복이 돼요. 그것을 쓰지 않아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빼고 이것이 대부정사, 문장 안에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죠. 자, 그러면 부정사의 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동사, 준동사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준동사에는 그렇죠, 부정사가 있고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준동사란 제가 이름하여 동사인데 동작을 내포합니다. 동사였는데 원래 동사가 문법적으로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사가 바람이 났다고나 할까요?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용법하고 또는 형용사 노릇하며 때로는 동사가 부사 노릇을 하는, 그래서 원래 동사는 뭐뭐뭐 하다 이런 번역이 되는데 하다라는 내부적 개념은 갖고 있지만 주어 다음에 뭐뭐뭐 하다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다라는 내부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명사 노릇, 형용사, 부사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 부정사 용법은 가장 광범위해서 명사적 용법도 있고요,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요, 부사적 용법도 있고 또 그 안에도 세부적 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는 잘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화를 하든지 독해를 하든지 영작을 하든지 또 시험 문제를 풀든지 부정사의 이런 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명사적 용법이란 원래 명사란 문장 안에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 노릇합니다. 이 셋이 주로 명사하는 역할입니다. 단 한 가지 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명사와 동격, 명사하고 동격이니까 지도 명사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죠. 네,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주목보. 그러므로 이때 뭐뭐 하다라는 동사의 뜻에서 오늘은 명사 용법이 되었으니까 뭐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뭐 하기 이렇게 반드시 번역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하기, 뭐 하는 것. 네.
그래서 간단한 예문을 하나 보면 to see is to believe. 많이 알고 있는 속담인데 한번 해봤어요. 보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이게 동격입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인데, 이때 보는 것은 주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동사이다인데 보는 것은 이다. 이거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어는 동격관계 있죠. 그래서 아까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동격관계. 이 두 가지 다 부정사이면 틀림없지만 이때는 주어로 쓰인 부정사요. 이건 보어로 쓰인 부정사입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것은 목적으로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이때 원한다. 나는 원해. 주어, 동사, 하기. 그죠? 하기. 그리고 를 했으니까 목적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주, 목, 보 이런 것이 보통 명사적 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사와 함께 투부정사 쓰는 게 있어요. How to, when to, what to. 네. 이런 것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와야 할 걸 주어가 분명할 때는 줄여서 what to, when to, to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여기 전치사는 원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또는 전치사는 보통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특수하게도 여기 부정사가 목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그런 전치사들 있습니다. So but to, except to, save to. 네. 그 다음에 be about 다음에 to. 이렇게 돼서 about to. 이런 것들이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 전치사의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모두 명사용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용법. 형용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보통 니은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이죠. 예쁜, 노란, 빨간. 그래서 명사를 꾸미서 빨간 책, 예쁜 꽃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그것을 한정용법이라고 해요. 원래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한정용법. 근데 역시 명사를 꾸미는 그런 부정사 이런 경우 한정용법이라 하고, 또는 예쁜, 아까 또 착한 했는데 착한 남자, 예쁜 꽃, 그게 아니라 예쁩니다 또는 착합니다. 그러면 서술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동사를 꾸며서. 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왔는데, 아까 예에서 본 것처럼 to see is 비동사 다음에 to believe 왔지만, 오늘처럼 보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이런 동격 관계라면 이건 보어예요. 명사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격 관계 이 꼴이 형성되지 않아. 그럴 때는 의역이 돼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정, 가능, 또는 의도, 의무, 운명, 수동 이런 6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he is 다음에 to blame. blame은 비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비난은 이런 동격 관계가 안 돼요. 그때 이 to blame은 좀 어려운 번역이 나옵니다. 사실은 정확히 이때 to blame은 뜻이 be blamed의 의미를 지녀요. 원래는 비난하다인데 비난받아야 하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수동의 의미도 지니고, 또 he is to come, he is
to come. 그래서 tomorrow, 그는 내일 올 예정이다. 올 예정이다. 이렇게 모두 그냥 비동사 다음에 to밖에 안 하는데 아까 말한 동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의역된다는 점, 모두 문맥에 따라 의역이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게 실제 문장에서는 쉬운 단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문장에서 이 B2 서술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비동사와 늘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술용법. 네. 다음 부사적 용법. 부사용법이란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걸 말해요.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며 이때의 뜻은 역시 어려워요. 중요하고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조건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happy. 왜? to 그 다음에 뭐뭐뭐 to see you. 너를 보게 되어 원인입니다. 네. 또는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그러면 I work hard to succeed in life. 출세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to succeed. 이렇게 목적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문맥에 따라 목적, 결과, 원인이나 이유, 조건에 맞는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부정사 용법은 중요하여 명사노로 주목보도하고 것, 뒤로 번역되죠. 그런가 하면 명사를 직접 꾸며주거나 비동사 뒤에서 서술용법을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말고도 문장의 동사 또는 다른 형용사를 꾸미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된다는 점. 그래서 부정사와 나중에 실제 설명편에서 예문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법들은요, 법으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많은 예문들을 그 문법과 함께 알아두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문 속에서 문법을 이해하고 예문과 더불어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만들었다. made him 또는 시켰다. I let him 또는 시키다란 말로 have란 말도 있어요. have가 가지고 있다 말고도 네. 이렇게 해서 make, let, have 그 다음에 beat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얘는 원형을 쓰기도 하고 그냥 일반 동사처럼 to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made, let, have 이게 사역동사인데 다 번역은 시키다예요. 근데 이 경우에 한마디만 설명하죠. let은 본인이 하려고 해서 네, 하게 하여 시키는 거고 make는 본인이 안 하려고 해도 강제로 하게 만들어 시키는 거고 이 have는 어떤 부탁이나 의뢰에 의하여 또는 돈을 주고서 하게 하다 이렇게 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도 내가 내 머리 깎은 거 아니죠. 돈 주고 깎였죠. 그래서 나는 머리 깎여주게 시키다 해서 I had my hair cu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I told him은 to가 오지만 I made him, I had him, I let him 다음에 to 못 쓰고 그냥 call me at 5 이렇게 온다는 점입니다. to help you 여기 누가 돕는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 그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려면 보통은 for가 오는데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올 때는 of 쓴다는 점 유의하고 시험에 잘라며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요. impossible, difficult, hard 예를 들어 convenient, easy, impossible 이럴 때 이런 단어는 사람이 주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가능이 아니라 그가 너를 돕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가 너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네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내가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 뭐 내가도 어렵고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사실은 내가라는 건 의미상의 주어고 이 문장에서는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영어를 꽤 잘하는 사람도 he is impossible 뭐 이런 거 쓴 거나 you are difficult to 이런 거 못 써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쉬워도 회화에서도 잘 틀리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에 반하여 완료부정사는요. 완료부정사는 본 동사의 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앞선 시제를 나타낸다. 이 경우 그 희망동사,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의 희망동사를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의 그 다음에 to have pp 이렇게 오면 이루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희망동사 과거 to 여기 have pp 이렇게 오면 희망했었었는데 이루지 못함을 그래서 I hoped to have seen you at the party 너를 완료 그리고 희망했다 과거 그러면 희망했었는데 보고 싶었었는데 보지 못했다 이렇게 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요 그 과거 동사를 had 과거 동사 had pp 희망동사 과거분사 had에다가 pp 여기다 had pp를 쓰고 희망동사를 그 다음에 단순 부정사가 와도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I hoped to have seen you 이렇게 하거나 I had hoped to see you 둘 다 이루지 못한 성취되지 않은 그런 희망이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에서 잘 나는 그러한 부정사 어떤 점이 요점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이렇게 요점 강의를 했고 또 이제 자세한 예문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부정사의 예들을 살펴보는 그런 상세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초반을 위해서 초급반을 위해서 개요만 설명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강의를 즐기셨기 바라며 요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핵심적 요점은 수업 영어,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요점 정리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